교화가 심심해. 그건 최혜준 아버지. 거의 예준이 지금 베트남 갔잖아. 너 약간 이거는 브라가스를 내가 얘들아, 출석 부르는 동안 책상에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다시 꺼놓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까 책상에 깨끗하게 정리해주세요. 다시 꺼놓습니다. 달래봐 직사가 줘봐 조영아, 규태야, 네, 성찬아, 이원아, 민진아, 세진아, 삼비야, 도훈아, 상빈아. 네, 책상 정리해줄래요? 채영아, 나경아, 밥 앉아줄래요? 승진아, 네 어딨나요? 여기요 네, 갈래? 네, 윤호야, 태주야, 네, 서윤아, 소연아, 네, 시우야, 네, 용환이, 가은아, 네, 예원아. 아파서 빠졌습니다. 어디가 아픈가요? 모르겠습니다. 방송 간다고 그냥. 학교 왔는데 빠진 거야? 아니, 아예 안 왔어요. 아예 안 왔나요? 네. 알겠습니다. 선도야. 네. 야, 파카 입은 사람이 보이네요. 밥밥 아, 파파이야. 얘들아, 시끄러워. 네 아니요 야, 방금 기태야. 누가 얘들아 시끄러워 그랬나요? 예원이에요 고맙습니다. 바로 앉아주세요. 야, 김기태 조심. 아, 내가 아니고 얘가. 집중하자, 집. 쭉 하나, 둘, 셋. 오늘의 수업 주제가 뭐라 그랬죠? 생명의 소중함입니다. 자, 오늘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시작할 겁니다. 핫팩 수업 시간 안 됩니다. 만지고 있지 마세요. 수건 없습니다. 좀 분위기 잡고 수업 시작할 때 너무 소란스러워서 쉬는 시간에 차분해지면 수업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이 될까요? 네. 약간 시끄럽네요, 그렇죠? 자,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로 심폐소생술을 한번 배워볼 겁니다. 공교롭게도 10월 29일이었나요? 네. 이태원 그 참사랑 지금 우리 수업 기간이 좀 겹치는 것 같아요. 좀 더 차분하게 진지하게 이 수업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심폐소생술이라는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난스럽게 재미로 접근하면 제대로 익힐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수업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선생님이 왜 이걸 배우는데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정했는지도 선생님이 오늘 설명하는 내용 듣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주면 다음 시간부터 좀 더 잘 참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업 한번 진행해 볼게요.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일단 새로운 주제로 수업을 시작하는데 이 수업은 길지 않아요. 이번 시간 포함해서 총 4시간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수업 진행 계획표 이거 업데이트된 거 새롭게 붙였습니다. 혹시 확인해 본 사람 있나요? 다행이네요. 1명 있네요. 2명 있네요. 3명 있네. 4명 있네요. 5, 왜 이러나요? 선생님 다 확인한 거 맞나요? 네. 오케이,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4시간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1시간 빼면 3시간밖에 없어. 그렇죠? 그리고 그 3시간 중에 마지막 4번째 시간은
수행평가를 볼 겁니다. 와. 원래 이 업데이트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 수업은 모든 수업을 팀 수행평가로 가려고 했는데 개별 반, 팀 반으로 나눴어요. 그러면서 조금 내용을 수정했거든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은 수행평가를 볼 건데 개인 수행평가는 심폐소생술과 관련된 쪽지 시험을 볼 겁니다. 문항은 5문항, 객관식과 서술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거기 50%가 반영이 되고요. 나머지 팀 수행평가는 이번 시간,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3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을 익히고 그걸 가지고 심폐소생술 영상교육 자료 만드는 데 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가 영상을 만들 거예요. 선생님이 이미 영상 만든 거 참고해서 너희 방식으로 만들 겁니다. 자, 그 두 가지를 볼 겁니다.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나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간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중해서 팀 활동 임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팀을 새로 뽑아야 되겠죠? 네. 이때까지 보통 많으면 4개 팀으로 수업을 했는데 이 수업은 6개 팀으로 갈 겁니다. 인, 의, 예인데 인, 원, 의, 인, 원, 인, 투, 의, 원, 의, 투, 예, 원, 예, 투로 갈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 한 팀당 적으면 3명, 많으면 4명 뽑히게 될 거예요. 바로 뽑을게요. 뽑히면 조끼 입고 모든 책상 만들면 되는데 이쪽은 인팀 영역, 이쪽은 의팀, 이쪽은 예팀. 알고 있죠? 다만 그것도 2개 팀으로 나뉘기 때문에 인원, 인투, 의원, 의투, 예원, 예투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영어는 가기 알겠죠? 네. 인원과 인투 같은 색깔이 같은 팀이 아닙니다. 다만 조끼가 그렇게 색깔이 많지 않아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요즘 왜 병뚜껑 없어요? 아, 병뚜껑 수업과 별개 질문이네요. 이걸로 바꿨거든요. 이게 더 들고 다니기 좋은 것 같아요. 혹시 병뚜껑이 보고 싶나요? 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냥 참고할게요. 자, 저 뒤에 카메라 조심하고 전부 다 뒤로 나갑니다. 자, 맨 1번부터 줄줄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야 1번, 2번, 3번, 4번 번호 순서대로 앞번호 다 나가. 그러니까 뭐라 내 얘들아 번호 시작. 잘 들어갑니다. 예, 원입니다. 의원 빨간색 바퀴. 의원 빨간색 바퀴. 의원 파란색 바퀴. 하나에? 인원 노란색 바퀴. 나사가 안 풀린데. 낄 수도 없어. 예원 파란색 장식은 되는데 낄 수. 진짜 진짜 큰일 나. 바퀴. 인원 파란색 바퀴. 뭔가 의원 빨간색 바퀴. 예원 파란색 바퀴. 자, 지금부터 투픽 선수입니다. 투. 엄마 다 맞다 내가. 인투 노란색 바퀴. 인투입니다. 인투 노란색 바퀴. 인투 노란색 바퀴. 일투 노란색 바퀴. 일투 노란색 바퀴. 네, 어떤 많이 잡고 있습니다. 일투 빨간색 바퀴. 인투 빨간색 노란색 바퀴. 얘들아, 지금 밸런스 조절 한번 할 겁니다. 지금 노란색 책상 만듭니다. 누가 여기 빨래요. 나 노란색 갈래. 망했다. 몇 번인가요? 아 그때 교실에서 아 진짜
얘도 별로 주변에 책상 만들어 왔는데 10초 하나. 뽑아야 되겠죠. 예원, 예투. 주변에 책상 위에서 모든 책상 맞습니다. 잠깐만 더 온다요? 뭐라고요? 밸런스 조절해요? 네. 아 이거야. 아 형님 선생님 저희 2명인데요. 예원, 저희 또 한번 합시다. 문어 있어, 이거 너무 뒤로 가지 말고. 약간만 밸런스가 지금 야 식슬릭 프로세 뭐야? 야, 그쪽도 만만치 않아. 거의 2명이 못하니까 한 명을 못 살려. 현재야 식슬릭 프로세 뭐야? 한명 뭐라고? 한명 전문이라기잖아, 저기. 아니 식슬릭 뭐 식슬 하나, 둘, 셋. 시우야, 그렇게 하면 앞에 안 보이겠죠? 밸런스를 잠깐 할게요. 일단 우리 무조건 바뀔 거고. 시우가 이쪽으로 갑니다. 얘 두 팀으로. 갑니다. 저쪽에 책상이세요. 그거 그냥 놔도 돼요. 저쪽으로 갑니다. 시우가 제일 가라. 저희 2명이네요. 저 혼자 하면 되죠. 집중하자, 집. 너희 팀에 예원이 들어갈게요. 예원이 너. 야, 불쌍해. 뒷모. 자, 지금 선생님 말 잘 들어.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게 지금 팀을 짜는 과정에서 그런 것 같아. 지금부터 차분했으면 좋겠고요. 자, 주장을 뽑아야 되는데 1학기 때 거를 리셋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1학기 때 리셋인데 지금 우리가 2학기 때 제법 커다란 수업, 길게 수업했던 게 페어플레이라는 주제로 축구볼 했던 거 기억나죠? 네. 그때 주장했던 사람은 주장 못합니다. 근데 그때 부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부주장했던 사람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장을 뽑는데 잘 들어주세요. 지금 예원이가 없어요. 없는 사람은 주장하지 마세요. 네. 여기 보면 최원 주장이었어. 지금 학습 자료가 있는데 팀 이름 적을 때 인, 의, 예 세 팀인데 인원, 인투, 의원, 의투, 예원, 예투 적을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적고요. 주장 번호 이름 쓰고요. 나머지 주장 빼고 팀원들 번호 이름을 쓰는데 빠른 번호부터 쓰면 됩니다. 1분 주겠습니다. 쓰세요. 뭐라고요? 주장을 따라 나 지금 쓰는 게 손가락 불편할 것 같아. 다른 사람 보는 거 올까? 아이, 날 우리나 니방은 불편하다. 감독님도 해야 됩니다. 지금 거기는 안 있습니다. 위험하니 내 거야. 요즘에 할머니가 좀
선생님 선생님도 있어야 돼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누가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여기 누가 앉아있는 거야? 뭐야? 하게 식슬레 뭐라고 식슬레 집중하자. 하나, 둘, 셋.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이 될까요? 자, 지금 이 수업 계획이 짧게 잡혀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수행평가가 두 가지라 그랬어요. 이론 쪽지 시험은 크게 어렵지 않아. 왜냐하면 이미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심폐소생술 교육 다 받았거든. 맞죠? 많게는 2번 이상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쵸? 한번 물어봅시다. 누구한테 물어봐야 될까요? 서윤아, 심폐소생술 절차 한번 얘기해 봅니다. 진짜요? 네, 일단 먼저 의식이 있는지부터 확인을 합니다. 네. 주변 사람들이 있으면 112에 신고해달라. 문제자야? 119에 신고해달라 부탁하고 뭐지 자동 그래 자동 재생 A였어. 자동 제재기를 가져와 달라고 A, 얘기를 B, 합니다. E였나? A, 그다음에 들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네, 심폐소생술 어떻게 하면 되나요? 이렇게 한 다음에 상민 일어서 너 나가. 이 수업은 얘기했죠. 진지하고 잘 참여해야 된다고. 장난스럽게 가는 거 아닙니다. 네, 밖으로 나가라고 얘기한 건데요. 돌아다니지 말고 밖에 서 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나요? 지금 들으라 그랬습니다. 찌를 끼고 깍지를 왜 끼나요? 힘을 아, 힘을 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요. 다음은 아하, 위치를 잘 모르겠어요. 위치를 잘 모르겠다. 선생님 서윤이한테 왜 시켰을까요? 가장 똑똑해 보여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시켰는데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 아마 너희 다 똑같을 거야. 선생님도 시간 지나고 연습 안 하면 설명하기 쉽지 않아. 근데 선생님은 왜 이런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어. 그치? 해봤는데도 그게 학교 계획에 따라서 너희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참여했고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하니까 소극적으로 참여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정말 잘해서 이게 어렵지 않거든. 근데 시간 지나고 안 해봤잖아. 우리가 누가 이렇게 쓰러져 있는 사람 만나고 심폐소생술 할 수 있는 기회가 많겠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금방 까먹는 거야. 근데 지금 선생님 그렇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이 다음 시간부터 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줄 겁니다. 그리고 실제 너희가 스스로 심폐소생술 능력을 이렇게 숙달시키고 그 능력을 영상 자료로 만들게 할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좀 더 주도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걸 연습하고 알리는 역할을 너희가 한다면 좀 더 그 기억이 오래 남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4차 시로 짧게 이 수업을 계획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너희 스스로 팀 활동을 할 거거든요. 가지고 와. 적극적으로 너희 스스로 한번 참여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지금 설명 잘 못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이번 시간 같이 하면서 배워나가 볼게요. 알겠죠? 준비되셨나요? 집중해야 됩니다. 들어오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왜 심폐소생술을 할 거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생명의 소중한 수업이라고 주제를 정했는지부터 얘기를 한번 들어가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부제로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라고 적었는데 아까 얘기했죠? 어렵지 않아. 동의하지? 근데 내가 정말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내가 나서서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할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나설 용기가 있느냐.
거기서 접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라는 부제를 달았습니다. 자, 이 수업의 목표입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이 수업을 통해서 작은 관심과 노력이 생명을 살릴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내가 가진 이 기술이, 이 능력이 별게 아니다. 이게 아니라 이게 정말 생명을 살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라는 인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관심과 노력은 결국에는 심폐소생술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심폐소생술에 대한 정확한 이론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이론 지식과 방법을 익혀서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물론 심폐소생술 할 수 있어야 대처하겠죠.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은 내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세 번째, 심폐소생술 영상 교육 자료를 만들 수 있다. 뭐야, 영상 자료를 만들어야 돼? 그럼 편집 들어가야 돼? 편집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너희가 생각하는 까다로운 편집 아니니까 선생님 설명 들으면 좀 이해될 겁니다. 들어주세요. 자, 신체 활동은 심폐소생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심폐소생술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뭔가요? 첫 번째, 심장이죠. 오! 그렇죠. 두 번째 뭡니까? 선생님 대박. 두 번째 뭡니까? 모르겠습니다. 폐죠, 폐. 우리 숨을 쉴 때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인데, 가슴 압박, 뭘 위해서? 심장을 뛰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가슴 압박을 하고, 폐, 인공호흡 하잖아.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합쳐서 우리가 흔히 심폐소생술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이런 시대에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쓰러져 있어. 그 사람 내가 도와주고 싶어. 가슴 압박까지 갔어. 인공호흡을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겠죠? 왜? 인공호흡 하면 마스크 풀고 입과 입을 갖다 대야 되는데 잘못될 수도 있잖아. 또 이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 그쵸?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내가 심폐소생술 이 사람 살리고 싶은데 저기 부담되는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할 때는 인공호흡 안 합니다. 그리고 실제 심폐소생협회에서는 지금 코로나19 시대잖아요. 이때 인공호흡 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권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공호흡을 하지 않더라도 가슴 압박만 하더라도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호흡이 부담되는 사람들 인공호흡 안 해도 되니까 가슴 압박이라도 제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심폐소생술에는 인공호흡이 빠지지만 하는 방법 선생님이 한 번쯤 설명할 겁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이지만 우리가 할 건 가슴 압박 소생술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수업 진행 계획 평가 기준입니다. 4번 수업한다 그랬죠? 이번 시간 수업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시간 수행평가 볼 겁니다. 이론 시험, 쪽지 시험 5문항 10분, 그리고 팀 수행평가 영상 만드는데 30분의 시간을 줄 겁니다. 선생님이 6군데의 장소를 정해줄 거고 뽑을 거예요. 우리 팀이 어디 가서 찍어야 되는지 몰라. 하지만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익혔다면 장소는 상관없겠죠. 뭐야, 30분 안에 영상 찍고 편집해서 제출해야 돼? 아닙니다. 시우야, 졸리면 일어나야 됩니다. 30분 안에 그 전 시간에 어떻게 촬영할 건지 계획 세우고 시나리오 작성할 거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촬영하는 데만 시간 보내고 나머지 편집해서 마무리 제출하는 건 그 이외에 해도 됩니다. 다만 이 영상 교육 자료가 기준에 맞으면 영상을 편집하고 제출한 사람은 개인 보너스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힘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렇게 했고요. 이 2차시, 3차시 이 2시간 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다.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팀원들과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익히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팀 수행평가 기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이론 시험 어려운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낼 건데 서술형 문제도 낼 거예요. 단순히 그냥 뭐 1분에 분당 100회, 120회 속도로 5cm 이상 성인은 압박을 가야 된다. 그런 거 중요하지만 그렇게 객관식 문제로 쉽게 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어렵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만약에 이론 시험에서 만점 못 받았다. 재시험 기회 줍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왜 생명의 소중함이라는 주제를 정했는지 생각거리를 가지고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 가질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봐주세요.
지우야 일어서 뒤로 나가. 졸고 있는 것 같아서 모자 좀 올렸습니다. 여기 봐야 됩니다. 알겠죠? 자, 어느 날 체육 수업 도중에 한 학생이 운동장에서 넘어졌습니다.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났습니다. 그 학생은 무릎의 상처를 체육교사에게 보여주면서 야무실 가고 싶다 그럽니다. 근데 쌤이 수업한다고 바빠.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 짜증나는 투로 에이 이 녀석이 또 수업하기 싫어서 깨려 부리는 거 아니야? 아 괜찮네 별거 아니네. 참아 수업 끝나고 야무실 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이 학생이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뭐라고요? 기분이 왜 안 좋나요? 나한테 별거 아닌 게 아니야. 아 나한테는 별거 아닌 게 아닌데 선생님 별거로 생각하고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래서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속상할 것 같아. 아 그래도 좀 좋게 표현해 속상할 것 같다 이거죠? 만약에 쌤이 이렇게 대했다면 그 학생은 기분이 어떨 것 같나요? 그게 만약에 여러분이요 짜증날 수도 있겠죠. 쌤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화를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수업하라고 얘기했지만 수업 안 하고 땡깡 부릴 수도 있겠죠. 자 근데 똑같은 결과지만 체육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많이 아프겠네. 아침 야무실 가고 싶어? 그래서 지금 팀 활동이잖아. 네가 빠지면 팀 활동이 안 될 것 같아. 상처가 깊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 물로 가볍게 소독하고 수업 끝나고 가는 건 어떨까? 라고 얘기한다면 기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또 기분이 좀 달라지겠죠. 그렇죠? 자 지금 여기서 체육교사가 보여야 될 건 물론 이제 무릎이 까졌다고 죽는 건 아니잖아. 하지만 누군가에겐 그게 굉장히 아프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어요. 보내주지 못하더라도 자세히 살펴보고 따뜻한 말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다음 시간, 쉬는 시간 가는 건 어떻겠니라고 물어봐 준다면 고통을 줄이지 못하지만 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겠죠.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상황은 어떨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리 한복판에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가족과 떨어져서 지방에서 오랫동안 일했던 사람이에요. 오랜만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가족이 보고 싶겠죠. 선물을 한 보따리다가 양손에 들고 가는데 갑자기 심장에 통증을 느껴. 사람이 많은 거리 한복판에서 쓰러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말이 안 나와. 자기를 보고 지나치는 사람을 보면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죽었어요. 만약 이 사람이 여러분의 아빠, 엄마, 나의 형제, 자매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나쁜가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여러분이라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의식을 잃었다면 만약에 그 사람이라면 기분은 어떨까요? 이 사람이 천사가 돼서 올라가면서 그 많은 사람들을 본다고 치면 억울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입장을 좀 바꿔서 사람이 많은 거리 한복판이라 그랬잖아. 아무도 이 사람을 살리려고 나서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 결국 죽었어.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장소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이라면 자 솔직히 한번 손 들어봅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공간이지만 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나서겠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네 솔직히 손 안 든다고 뭐라 하지 않아요. 오케이 손 내리고요. 아 나는 못했을 것 같다 손 한번 들어봅시다. 손 내립시다. 못했을 것 같다고 손이 좀 더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면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여기 쓰러진 사람이 나의 가족 중에 한 명이다. 근데 내가 우연히 친구랑 명동에 놀러 갔다가 아빠 엄마 얘기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쓰러지는 거야. 내가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서겠다 손 한번 들어. 당연히 나서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내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인데 누군가 쓰러졌을 때 나서기가 힘들다. 나는 안 나섰을 것 같다라고 아까 손든 사람들 그 이유 한번 얘기해 볼까요? 나는 왜 안 나섰을까? 내가 안 나서도 다른 사람들이 야 그렇죠. 내가 안 나서도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누군가 나서서 구해주겠지. 또 제가 했다가 그 사람이 잘못되면 제 탓으로. 아 그렇죠. 내가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아. 근데 내가 나섰다가 잘못되면 내 탓으로 돌아올까봐 겁이 나. 또 야 지금 두 사람 얘기 잘했습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
심폐소생술 내가 나서서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들 이렇게 설문조사해 보면 크게 이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해주겠지. 두 번째, 들어야 됩니다. 내가 할 줄 알지만 내가 했을 때 저 사람이 잘못될까봐.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잘 못하거든. 근데 생각해봐. 우리 가족이 쓰러졌다 그러면 그런 거 생각할 거야? 아니죠. 만약에 내가 쓰러지면 도움을 받고 싶겠지. 그쵸? 실제 요즘은 선생님이 40대거든요. 40대 후반, 50대, 60대 집에서 쓰러지는 경우도 많답니다. 그 나이대가 여러분들 부모님 나이대거든요. 그쵸? 내가 방에서 공부하다가 저녁에 물 마시러 나왔는데 거실에 쓰러져 계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울고 불고 그냥 가만히 있을 거야? 119 신고해야지. 그치? 근데 신고만 할 거야? 구급대원 오기 전에 내가 해야 되잖아. 생명의 소중함은 내가 이런 상황이 아직 너희는 어려서 닥치지 않겠죠.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너희가 크면 너희들에게 닥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상황에 닥쳤을 때 누군가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겠죠. 그렇죠? 내 생명이 소중하다고 느낀다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다고 느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누군가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나중에 내가 도움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생명의 소중한 수업에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제대로 심폐소생술을 익히는 게 중요하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아는 사람들이 있는 거리 한복판이라 그랬잖아요. 실제 그 상황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실제 명동거리입니다.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보고 할 정도지만 실제 심폐소생술까지 이어지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지금 저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연기자입니다. 하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도 다 연기자거든요. 실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일반 시민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몰라요. 자, 근데 이 영상을 왜 만들었냐면 심폐소생술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만든 영상이거든요. 실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주변에 나서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한번 이렇게 비춰주는 거죠. 자, 여기 수많은 사람 중에 여러분들이 있다.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렇죠. 만약에 이 수업을 잘 받았다면, 정말 생명의 소중함을 느낀다면, 또는 만약에 이 사람이 나의 가족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면 한 발 나갈 거, 주저할 거, 두 발, 세 발 나갈 수 있겠죠. 심폐소생술은 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와주세요라고 외칠 수 있겠죠. 좀 더 용기를 갖는다면 내가 직접 119 신고 요청도 하고 심폐소생술도 할 수 있겠죠. 언제까지? 구급대원이 오거나 이 사람이 깨어나거나, 또 이거는 잘 나오진 않지만 내가 심장에 질환이 있어, 내가 하다가 심장에 통증을 느끼고 내가 죽을 것 같으면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내 생명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자, 그때까지 해야 되겠죠. 만약에 이 상황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할 건가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실제 있었던 영상 한 번 더 볼게요. 이거는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 주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심폐소생술을 했기 때문에 살아난 사례가 되겠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거리에서 쓰러진 50대 남성이 시민들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직접 심폐소생술을 한 시민들과 소방본부의 영상통화 시스템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여행용 가방을 끌고 길을 걷던 한 남성이 갑자기 정면으로 쓰러집니다. 놀란 시민들이 남성 주변으로 하나둘 모여듭니다. 지나다 보니까 이 아저씨가 눈이 하얗게 눈 심장만 보이고 피부를 자꾸 터오더라고요. 머뭇거리는 것도 잠시. 한 시민이 남성의 의식을 확인하더니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가슴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팔다리가 완전 이렇게 꼬여가지고 한쪽 팔은 몸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서 쓰러진 흔적이 영익했습니다. 다른 시민이 119에 신고하자 소방 상황실과 영상통화로 원격 응급처치가 시작됩니다. 제 속도에 맞춰서 가슴 압박 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번만 좀. 피투성이가 된 남성의 얼굴을 닫고 시민 2명이 번갈아가며 응급처치하는 사이 구급차가 도착합니다. 이후로도 3번의 전기 충격과 정맥 주사 처치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호흡과 맥박이 돌아오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됩니다. 초기 신고도 빨랐었고 주위에 있던 시민이 적절한 흉부 압박을 실시했기 때문에 소생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심정지 환자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단 4분. 이후에는 심장이 회복되더라도 뇌사에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졌던 55살 김용호 씨는 시민들과 구급대원의 손길 덕에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 사람 덕분에 저는 이제도 새 삶을 살고 있고 아니 그 사람이 저 가슴은 지금 여기 없겠죠. 땅속에 있겠죠. 그게 엄청 고맙죠.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발빠르게 도움을 준 따뜻한 시민들의 관심이 두 남매와 아내를 둔 듬직한 가장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여기 저분이 우리의 가족이 될 수 급성 있는 심-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수업한다고 이 영상을 여러 번 되풀이해서 보는데 볼 때마다 가슴이 찐한 부분이 있어요. 마지막 멘트인데 두 남매가 있고 아내가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길 가다가 쓰러진 거잖아 갑자기. 근데 만약에 누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죽었겠죠. 그럼 그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심정은 얼마나 비참하고 가슴 아프고 그랬을까 생각해보면 가슴이 짠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번 이태원 압사 참사 때 살리려고 수많은 시민들이 가슴 압박 심폐소생술을 했던 모습도 아마 여러분들 알고 있을 겁니다. 내가 나서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제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의 가족일 수도 있고 나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잖아요. 내 생명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겠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뿐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또는 내가 모르더라도 누군가 쓰러져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수업 접근하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영상 하나 더 볼 건데요. 이거 선생님이 우리 학교 학생들하고 찍은 영상이에요. 지금 여러분들 마지막 수행평가, 팀 수행평가가 팀으로 함께 이 심폐소생술 방법을 제대로 알리는 영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 영상 참고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이 수업 끝나면 1학년 3반 단체 톡방에 선생님 다 올려주겠습니다. 벌써 올린 것 같은데요? 올렸나요? 본 사람 있나요 혹시? 많이 보진 않은 것 같아요.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 되지만 이건 선생님 좀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찍은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찍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시에 가? 3시 반. 되게 빨리 가네.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모르겠지. 아니야. 야, 내가 그래도 가볼게 하고. 저기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형준아, 119에 신고 좀 해줘.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순서는 지금 여러분들 학습 자료 왼쪽에 기록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이론 쪽지 시험에도 나옵니다. 여보세요? 119요. 여기 하늘중학교 운동장인데요. 저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지금 친구가 심폐소생 중이거든요. 빨리 좀 와주세요. 자, 우리가 수업에서는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자심축,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법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근데 지금 패드 위치가 좀 잘못됐어요. 이게 패드가 사람 몸에 붙는 건데 저긴 잘 안 붙더라고요. 나중에 자세한 위치까지 나올 겁니다. 충전 중.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깜빡이는 제세동 버튼을 누르세요. 제세동 실시되었습니다.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하세요. 가슴 압박은 가슴 중앙인 가슴뼈 부위의 양쪽을 깍지 낀 상태로 손바닥 아래 부위만을 접촉시킵니다. 그리고 체중을 실어서 분당 100에서 120회. 실제 바른 자세로 2분 이상 가슴 압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지금 현우는 굉장히 잘해주고 있고 실제 영상을 찍을 때 누가 최초 발견자가 될지 모릅니다. 왜냐면 쌤이 뽑기 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잘하니까 너 혼자 해 이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완벽하게 준비해놓고 습득해놓고 마지막 날 선생님이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뽑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 한 사람이 2분 이상 하면서도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하겠죠. 심장 충격기를 요청합니다. 둘째, 호흡을 확인합니다. 셋째, 분당 100에서 120회, 약 5cm 깊이로 가슴 압박을 시행합니다. 잘 보셨나요? 네. 자, 잘 들어주세요. 지금 학습 자료 보면 여러분들 거기 빈칸에 심폐소생술 여기 있죠? 절차, 순서, 그 다음에 설명.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심충,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까지 적게 되어 있으니 이거 선생님이 수업 끝나면 지금 아마 카톡에 있을 겁니다. 영상 2편. 지금 선생님이 만든 이 영상 말고 두 번째 영상 있어요. 그 영상 교육 자료 기준 영상이라고 쌤이 만든 거 있는데 거기 소방관들이 직접 출연해서 유튜브 올라와 있는 영상을 선생님 2편을 편집해서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 안에 심폐소생술 절차, 자동심장 충격기 사용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같이 보고 기록한 다음에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다음 시간 이거 숙지하고 있는지 선생님이 확인할 겁니다. 이해했나요? 네. 참고로 아까 선생님이 영상 자료 찍을 때 어떻게 역할 정하는지 잠깐 얘기했죠? 너희 팀으로 활동하는데 잘하는 한 사람이 이렇게 촉대 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할 겁니다. 뽑기로 누가 최초 발견자가 될지 몰라요. 모두가 다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뽑혔는데 열심히 안 했던 사람이 그 역할을 맡았다. 그러면 그 팀은 제대로 못 해내겠죠. 무슨 말인지 알죠? 다음 2시간 그래서 팀원들과 열심히 활동을 해야 됩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이 수업이 끝나면 이제 우리도 2학기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갑니다. 마지막으로 긴 수업이 하나가 남았거든요. 그 중간 단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생명의 소중함, 다른 수업과 다르게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자세로 참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없으면 수업 마쳐도 될까요? 네. 참고로 다음 시간부터 수업 장소는 협종실이 되겠습니다. 질문 있나요? 지금 팀원들 얼굴 한번 잘 살펴봅니다. 선생님 제가 어떤 팀이죠? 이런 말 안 나오게. 오케이, 예원이는 거기 인투 팀입니다. 알겠죠? 마칩시다. 고맙습니다. 보급판하고 볼펜만 저한테 제출하고요. 학습자들은 여러분들 관리해주세요. 친구야, 들어갑니다. 들어올려놓습니다.